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전청조 씨가 출연한 궁금한 이야기 Y 시청률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전회차가 4.1%인데 지금 6.5%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2.4%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사실 70% 정도는 다 아는 내용 재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자극적인 행동을 전청조 씨가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신의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상의를 그냥 벼랑간 그냥 예고도 없이 우통을 딱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슴을 보여줘요. 그리고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면서 아직 수술 자국도 안 아물었다. 아직 상처도 안 아물었다.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몇 가지의 이 전청조 씨의 모습들 그리고 이야기들로 그것만으로도 지금 2% 넘게가 시청률이 올랐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청조 씨의 결혼식과 관련한 증인들. 전청조 지인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여자랑 결혼한다고. 결혼식도 SNS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렇게 재벌집 아드님이 행세를 하면서 이 호텔 결혼식 관계자는요. 결혼식 비용을 몇 달 동안 안 줬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결혼식이 지나고 나서 직원들 사이에서 전청조가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청조와 결혼할 뻔했던 남자, 전청조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면서 임신했다. 이렇게 밝혔고 애 잘 낳고 키우자. 이렇게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요. 아버지 카드를 빌려서 15일 만에 1,200만 원 정도를 결제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나왔던 전청조 씨의 모습입니다. 전청조 씨 모습 어때요? 굉장히 어딘가 피곤해 보입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머리도요 지금 막 뭔가 정돈이 안 됐습니다. 빗고 나올 정황도 없을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고요. 그리고 한쪽 눈도요. 부어 있었습니다. 한쪽 눈도 부어 있었고 또 전청조 씨의 목덜미 부분에는 손톱으로 칼킨 것 같은 자국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했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당연하죠.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전청조 씨의 이 사기 행각에 대해서 지금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청조 씨 여기 보셔도 눈이 좀 한쪽 눈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목 부분도 상처가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취재진이 오니까 "담배를 좀 달라."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에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전청조 씨의 이 궁금한 이야기 나왔던 모습이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전청조 씨 인천 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여성 수용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는가 하면 또 다른 교도소 수감 중인 남성과는 편지를 주고받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전청조 씨 정말 황당합니다. 몸이 한 10개쯤 되는 사람 같습니다. 또 시그니에 살고 있는 주민 전청조를 42층에서 자주 만났다. 세리 누나와 지인이다. 자신을 PR했고 또 다른 전청조의 지인은 부진이 이모라고 했대요. 부진이 이모 누굽니까? 이부진 씨 얘기합니다. 그리고 롯데 회장님과 만난다. 이렇게 허언증에 가까운 전청조 씨가 이야기를 또 했고요. 전청조 씨가 이거는 학창시절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지금과 좀 많이 비슷하죠. 전청조의 아는 지인도 이야기합니다. 전청조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알고 봤더니 전청조는 인천에 위치한 경양식집에서 뉴요커의 꿈을 키웠다. 한 돈가스집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그 돈가스집 이름이 뉴욕 돈가스? 그렇다고 해요. 그 돈가스집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청조의 엄마가 단란주점을 운영을 했다. 그때 전청조가 와서 도와준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 PC방 관계자는 전청조가 경호원들을 끌고 와서 앞에서 지키더라. 아니 PC방인데 왜 경호원을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청조 과거에 한 경호원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청조가 하루에 2-30만 원씩을 주다가 2주 정도 지나니까 돈을 안 주더라. 나는 별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심부름, 잡일만 좀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 경호원이 아니라 동네 지인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청조에게 차를 빌려준 적이 있는 렌터카 업체 사장님, 많은 분들께서 전청조가 아니 어떻게 포르쉐를 몰고 벤틀리를 선물하고 막 이런 의혹을 가졌잖아요. 또 뭐 마으바이도 타고. 자, 마으바이는 남현희 씨가 선물한 걸로 밝혀졌고 벤틀리는 4억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산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포르쉐 정체는요, 뭐냐면 전청조가 포르쉐를 300만 원 정도에 빌려갔다고 해요. 선불인데 돈을 주겠다더니 점점 미뤄지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전청조가 시그니엘에서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강의 내용도 알려져서 굉장히 황당했는데요. 투자 관련해서 전청조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 여성, 바로 이 지금 강연을 사기 당한 건데, 전청조가 돈을 버는 강연에서 단연컨대 우리나라 알만한 기업을 내가 안 거친 적이 없다. 컨설팅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전청조에게 다음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500억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다. 500억이요. 현금 서비스를 받을 곳은 모두 받고 모아둔 금액, 적금한 거 모두 달라. 그래서 그건 좀 무섭다라고 했더니 왜 무섭냐? 인생에서 정말 한번 인생 역전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8천만 원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카드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 비슷한 시기에 명품샵에서 카드를 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청조가 이 여성의 카드를 받아서 명품에서 카드를 긁어서 남현희 씨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말을 하더라고 울더라고요. "이게 결국 이렇게 쓰여진 거냐."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청조를 강연자로 섭외한 세미나 관계자 "공범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투자금 다 털렸다. 유명 유튜버 강연에서 전청조를 만났다. 그리고 남현이와 식사를 같이 하고 벤츠를 타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신뢰가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청조 똑같습니다. 그 휴대폰을 내밀면서 "나는 남자가 맞다. 신분증이다." 그러면서 진짜 실제 실물 신분증을 보여준 게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앞자리 숫자가 이르지 않느냐." 이러면서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도 제작진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청조가 우통을 벗어서 수술 자국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수술 자국을 보여준 그 인과관계는 뭐냐면 남현희 씨 비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가슴 때문에 네가 남들에게 걸릴까 봐 빨리 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했다. 같이 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남현희 씨를 너무 사랑하는데 남현희 씨가 이 여자라는 사실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라."라고 권해서 "수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남현희 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긴 하는데 남현희에게 이런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줬으면 줬지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남현희 남동생이 띵까띵까 논다. 매달 용돈 500만 원씩을 줬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줬고 벤틀리 현금으로 사준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친구들 이야기하는데요. 남의 차를 찍어서 SNS에 올린다. 좀도둑 스타일이다. 걔도 루팡이 됐다. 그리고 영어도 못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단어로 10분 동안 통화를 한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자신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자로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보내거나 때로는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고 이국종 교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청조 씨 어머니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청조 씨 어머니가 어디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이 주변 상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청조 엄마가 항상 저렇게 문을 닫고 다닌다. 그걸 보면서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지?'라는 의심이 들었대요. 그리고 최근에 차도 항상 좋은 걸 타고 다닌다. 그래서 뭐 대충 나온 게 뭐 벤츠 뭐 이름을 가리긴 했지만 벤틀리 막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청조의 엄마 "가게를 열어두지 않고 취미 생활만 즐긴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청조의 엄마 실질적으로 가게 운영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으면서 가게 문 닫고 그리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취미생활, 뭐 골프 같은 걸 치고 다니나 봐요. 이런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 전청조의 엄마도 이 전청조의 돈을 사기친 돈을 갖다 쓴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전청조 씨는 구속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유가 뭐냐? 자, 대부분요, 이렇게 사기를 많이 쳤어도 체포되거나 구속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반대해요. 그런데 전청조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 지금 전청조 집이 없잖아요.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요, 지금 남현희 씨의 이 공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가 벤틀리 등 선물 40여 종을 제출을 했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했죠. 이 남현희 씨 변호사가 지금 꽤 빨리 판단을 내리고 남현희 씨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조언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냈느냐? 나는 이 선물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현희 씨가 전청조에게 받은 선물 40종이요. 벤틀리,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등 무려 40여 종입니다. 옷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이 금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밝혀진 금액만 10억 원 정도입니다. 전청조가 사기친 19억 원에 대다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남현희 씨에게 쓰인 돈이고 간접적으로 쓰인 돈도 많습니다. 함께 여행 다니고, 그리고 시그니에 월세 내고, 그리고 뭐 경호원 부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남현희 씨에게 들어간 돈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청조 씨가 신용불량자잖아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남현희 씨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통장 주인인 남현희 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이렇게 차량도 사고 가방도 사고 반지도 사고 시계도 샀다는 거를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남현희 씨 엄마에게 뭐 제네시스 사주고 남동생에게 용돈 주고 남현희 씨 엄마에게 용돈 주고 거의 돈의 대부분을 다 남현희 씨에게 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남현희 씨가요, 이렇게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경찰은요, 이 남현희 씨 대해서도 조사를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어요. 건네받은 물품들을 바탕으로 선물이 오간 경위, 선물 구입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현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보인다. 범죄 수익금 모두 남현이에게 썼다. 그리고 금전 거래 남현이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42이나 된 여성이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 지금 남현이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 명품부터 시작해서 차량도 아주 고급진 차량이고 4억 원 가까이 된 차량도 사주고 더군다나 남 씨가 1억 원 이상 대출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 씨가 갚아준 걸로 나온다. 생활비를 친정 식구들에게 어머니에게 매달 그리고 막내 동생에게 매달 보냈다. 그 액수로 따지면 아마 1년 남짓한 기간에 상당 액수가 아마 처갓집 식구에게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남 씨가 운영했던 아카데미 외에 전 씨가 좀 더 고급 아카데미, 아이비리그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훨씬 더 비싼 강사료를 내는 그런 학원을 열었다.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남 씨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러니까 이 돈도 결국 그렇게 쓰인 겁니다. 이번에 인터뷰도 왜 했냐? 지금 돈이 전청조가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큰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인터뷰를 무리수를 두고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큰 돈을 땡겼다. 투자를 받았다. 그럼 또 누구에게 쓰겠습니까? 다시 또 남현이에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현이가 "나는 몰랐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인이 그것도 경제 활동을 오랫동안 20년 이상 한 여성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현희 씨도 공범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